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는데요. 어제 80이 넘으신 제 어른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60이잖아요. 야야, 요즘 세상이 너무 좀 그렇다. 늘 교통조심, 차조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다 그러신가 봐요. 그죠? 저는 또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해서 차조심해라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한반도 정세를 놓고 보면, 뭐, 국내적인 상황이야 뭐, 두 말씀 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외부적인 요건을 보면 지금, 남북적 십자 대표단 극비 회동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거기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말씀은 다 못하시지만 상당한 고민 끝에 나온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보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 싶어서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남북한 적십자 대표단이 극비회동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도 방송에서도 늘 뭐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접촉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부는 극비로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다. 네.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게 지난달 11월 5일에서 한 8일 사이에 스위스에서 적십자사 총회가 열리는데 4년에 한 번씩 열린답니다. 네. 근데 이제 적십자사 총재 박정수 총재가 가신 게 아니고 네. 국장급이 이제 갔는데 북한도 이제 국장급이 왔겠죠. 그러니까 국장급 만남이 이루어져서 네. 얘기를 하던 중에 북한 측에서 한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네. 자기들이 올림픽에 참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변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반 전의 얘기고요. 네, 네.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적십자사에서 군사 훈련 문제를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남북 간에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는 중국에서도 민간 차원의 만남은 있습니다. 예. 만남은 있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공개화만 안 됐을 뿐이지 인도주의적 지원의 재개 분위기는 우리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지 네. 북한이 지금 아직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 따라서 동계올림픽만 잘 치러지면 내년에는 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북미 간의 관계가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거고 또 김정은은 핵 완성을 선언을 했지만 그렇지만 오늘 밤에 이제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투표 표결하거든요. 그러면 표결될까요? 방금 말씀을 건 죄송한데 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 표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표결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중국이 선박 열척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근데 표결이 본래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지금 표결하기는 걸로 예견이 됐는데 네. 내일 아침 되어야 사실 알겠는데요. 네. 사실은 어저께만 해도 표결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표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이제 중국이 선박 제재 거기를 이제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표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재가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네. 말씀하신 중국 쪽의 입장 변화가 네. 중국으로서는 중국도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개 선박을 제재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북한에게 저 이상 중국을 바라보지 마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예. 근데 예, 방금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네네.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유 공급인데 그렇죠. 그 원유 공급은 요번에 빠져 있거든요. 네네.
원유를 갖다 가공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4분의 1로 축소한다는 그거는 대단하지만 네. 그러나 기본적인 원유는 그대로 요번에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돼 있어서 아주 뭐 최악의 한 번의 제재는 더 남아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마 더 이상 갈 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게 마지막 경고다. 뭐 이런 의미로 원유는 안 건드리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도 네. 뭐 올림픽 때문에 네. 올림픽까지 동맹국에서 올림픽 하는데 그거를 정말 한국의 올림픽까지 망쳐가면서 그 극한 게임을 계속 하려고는 안 하겠죠, 설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통일부 쪽에서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우리 쪽에서는 박경서 회장하고 김성근 국제남북국장 가셨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배경호 집행부위원장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통일부 쪽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다,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또. 그거는 아마 다분히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연합 훈련의 평창 올림픽 개최를 맞아서 네. 연기할 수 있다. 이걸 미국에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사전에 북한하고 이렇게 타진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굳이 이렇게 밝히면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통일부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을 얻고 있는 강요들을 보면 대부분 군 장성들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할 계획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반면에 또 오늘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게 정말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하나 했단 말입니다. 이거 뭐 알아서 해라. 우린 준비 다 돼 있다. 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대통령 제안을 미국 쪽에서 연기하는 거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일 역시 비중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맥메스터 보좌관이라고 보입니다. 안보 보좌관이죠. 네. 그렇죠. 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얘기는 뭐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려져 있고 필요하다면 비핵화를 강요하겠다, 네. 강제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금 이제 공식 라인에서 약간 제쳐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뭐 조건 없이 그 날씨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자 이런 얘기했다가 또 바로 며칠 뒤에 또 말을 바꿔서 네. 북한이 준비되지 않으면 대화할 생각 없다 또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사실 청와대국의 위상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CIA 부국장이 미국 내에서 전 CIA 부국장했던 분이 경고를 하기를 이렇게 미국의 주요 외교 총책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공신력이 없어서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북한에게도 신뢰를 그러니까 경고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우방국들에게도 우스운 꼴이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안타까운 게 그냥 미국이 그냥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러나 공신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한반도의 전쟁 여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에 보이는 거는 정말 북한에게도 메시지를 잘못 주는 거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라는 게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는 뭐 사실 김정은의 삶이 뭐 이렇게 고달파졌겠습니까? 주민들이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민들만 괴롭히는 그런 제재를 극단적으로 가면서 그렇다고 김정은이 굴복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는 별 영향이 없다면 네. 이게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인터뷰한 귀순한 1세대 용사 조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그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김정은이의 신년사 네. 그리고 트럼프의 연두교시. 그러니까는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트럼프의 연두교시를 제대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미국 쪽에서는 김정은이의 신년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져가겠다. 서로 지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적이지만 김정은이는 자기가 한 얘기는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못 지키면은 왜 못 지켰는지라도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뭐 요번에는 11월 말에는 연초에 지난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뭐 거의 뭐 완성 단계에 가고 있다 뭐 이래서 금년 내에 핵무력을 완성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11월 말에 화성 15형 발사하고 나서 핵무력 뭐 완성했다. 그리고 그 로켓 강국의 위협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물어가면서 확인해주고 해서 김정은이가 한번 한 얘기는 뭐 비록 도발한다는 얘기일지라도 그거는 공신력이 꽤 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거꾸로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한 얘기도 뭐 며칠 있다가도 아니면 말고. 예. 그렇듯 김정은이 만나면 그렇게 되면 한국한테도 좋고 좋은 일이겠지. 그러다가도 또 바로 또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연설하고 이런 것도 다 보셨겠지만 서울에 와서는 얌전하게 또 점잖은 경고만 했는데 그 배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또 무기를 사주고 한미 FTA 조기 개정을 해주고 이런 걸 다 얻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번에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나오시듯이 미국이 자기의 국익, 특히 경제적인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불안과 안보를 헤쳐가면서까지 마구 그냥 얘기를 해가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굉장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불안함을 2배로 증가시키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모습. 미국에선 지금 경제가 좋아졌다고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참입니다. 네. 네, 그런 것은 정말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불안함을 주면서 물론 불안함의 근원에는 김정은의 도발이 있지만 네.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그 위기 상황에서도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홍현익 박사님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또 났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요. NSS 네. 보고서 말씀인데 이게 68쪽짜리 보고서고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16번이나 규정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오늘 사실 다른 곳에서 국가안보전략 이거 보고서를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 28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들어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러니까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맹국에게 미국의 겸손과 리더십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동맹국이 미국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윽박지르면서 이러는 모습은 마치 중국의 부상을 너무나 견제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 아닌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미국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의지나 동맹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이렇게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요. 네. 요번에 저 국가안보전략은 상당히 충격이고요. 네. 이를테면, 오바마 이전에 1990년대 초반부터 클린턴 네. 때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 왔는데 예. 그 결론이 오바마 때는 파트너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게 부상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쪽으로 설득도 하면서 압박도 하고 예. 경쟁도 하고 그런 다방면적인 정책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동맹국들도 안심시키고 동맹국들에게는 은근히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는 그 모범을 보이면서 하는 네. 그리고 국제 평화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네.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너무 많이 희생해왔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국익이 희생당했으니까 이제는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 같은 우리 동맹국들도 거기 따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압박을 동맹국에 대해 압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일 제가 중시하는 거는 이 인류 역사상 보면은 패권 국가들은 전부 이렇게 개방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편적인 정책을 해서 이를테면 자유무역을 대체로 주장해 왔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그리고 아주 좁게 정의한 미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동맹국들한테도 뜯어내겠다. 네.
이런 것까지 어떻게 그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그 어떤 그 중간 수준의 사업자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닌가. 저는 그 너무나 동맹국의 국가안보전략서기 때문에 동맹국을 보면 친구를 보면 자기를 알 수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14대 1로 예루살렘 그 수도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수세에 취했듯이 우리 역시 미국만 따라다니다가는 세계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안 할 수 없는 그런 좀 슬픈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국 쪽으로 잠시 눈을 돌리면 자,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저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동안에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준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베이징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지금 그 연설문을 제가 지금 펴놓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국이 번영하고 개방적이었을 때 한국도 함께 번영하며 개방적인 나라로 발전했다. 이거는 중국이 제대로 갈 수 있으면 우리도 덕이 되니까 중국이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발휘해봐라. 이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 기자를 구두발로 걷어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못 믿겠고 중국도 못 믿겠고 우리는 우리의 자주와 자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더 용기 내서 대화도 해봐라.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에게는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이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하고 더 전략이 같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는 지난 정부에서 배치한 것이고 지금 추가 배치하지도 않고 아예 미사일 방어에도 가담하지 않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미국 안보전략수에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데도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일본하고는 동맹을 못한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렇다면은 중국의 입장을 사드 배치한 건 지난 정부에서 배치한 것이고 추가 배치도 안 하고 그런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철학은 완전히 공유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할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4대 원칙은 그래도 4대 원칙만 보면은 괜찮은데 나머지 뭐 형식적인 면에서 무엇보다도 난징 대학살, 대도살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도살. 대도살 그 기념이 하는데 그날에 국빈 방문을 하신 거는 뭔가 준비가 잘못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부터 다음 시간에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홍현욱 연구위원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계속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그분이 오신 날이죠. 그리고 평화를 주고 가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족, 이웃,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저는 화요일 돌아오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